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아, 직무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련되는 그 동영상을 계속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뭐 끝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다룰 주제는요. 직무 전문성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 지난번 동영상은 어떻게 직무 전문성 향상시키는가였고요. 이번 동영상은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는지, 측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큰 거로 좀 바꾸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 블로그에 이미 올라있던 글인 거고요. 그걸 토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간단하면 이전보다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전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이 왜 필요하냐? 퍼포먼스 향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업무 목표 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직무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전문 자격증이나 학위도 필요하지만요. 업무 목표 달성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학위도 있고 뭐 자격증도 있는데 근데 왜 목표 미달이 되지? 근데 저 친구는 학위나 전문 자격증이 없는데 목표를 달성을 하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그래서 딱 부러지게 자격증과 학위를 갖고 있으면은 직무 전문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업무 목표 달성 관점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시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요. 어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를 만들려면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차 저는 뭐 요런 예시 많이 드는데 HR 담당자라면 보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어떤 시간 관리,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이 뛰어나야 돼요. 이 부분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하고는 무관해요. 다만 고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어지는 역량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도 중요하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과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직무 전문성이 있어, 없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이 있어, 학위가 높은 수준의 학위를 갖고 있어. 그렇다고 직무 전문성이 항상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뭔가 영향을 미친 그 무엇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연말 되면은 매년 인사평가를 이루어지는데요. 인사평가는 두 종류입니다. 역량에 대한 평가하고 업적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실시를 해서 뭐 어느 비율로 이걸 섞을 거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율이 인제 다릅니다. 직급 간에도 다르고요. 또는 뭐 업적 평가라는 부분과 역량 평가는 뭐 다 일괄해서 하나로 하든지 또는 이 중에 하나만 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량 평가와 업적 평가를 굳이 구별을 한다면 취지는 좀 이렇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역량 평가라는 것은 회사에서 선정한 모든 구성원들한테 요구되어지는 역량, 이 역량에서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얼마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의 평가인 거고요. 말 그대로 그 업적 평가는 목표 대비 실적, 얼마큼 목표에 달성했느냐 그 능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 전문성이란 부분은 결국은 업적 평가도 뛰어나고 역량 평가도 뛰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적 평가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은 전문적인 그 지식과 기술 태도도 있지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도 작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직무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회사의 인사평가라는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인사평가는 회사에서 배정을 한 업무 목표 달성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가. 그래서 객관적인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업적 평가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거고요. 역량 평가는 그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에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에 대한 역량이 있다는 거죠. 또한 어느 직무를 하건 역량을 그 업무를 그 수행을 할 때 요구되어지는 역량이라는 게 있죠. 그게 공통 역량이거든요. 그 부분은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요.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역량을 얼마큼 발휘했는가를 측정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업적 평가는 객관적인 실적으로, 역량 평가는 회사에서 만든 가이드 행동 준구에 따라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평가의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직무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측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그 리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서 내에 역량 그 타고난 전문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갖고 있는 역량, 그다음에 그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다를 겁니다.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부족해요. 그런 사람이 섞여 있을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부서에 할당된 목표를 구성원들에게 배분을 할 때 누구에게 어떤 목표를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즉 이 시점에서 보면,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구성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또 갖추고 있는 역량,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뛰어나고 못한지를.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그 구성원들 평가할 때 직무 수행 능력이라면 실적 갖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요구한 역량, 이 두 가지 기준 갖고서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일 거예요. 가물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 학위나 자격증도 분명히 개입은 되지만 업무 목표 달성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구체적인 실적, 그다음에 회사에서 마련한 어떤 역량에 대한 가이드, 그 가이드 관점에서의 수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보통 이제 그 직업 수행 능력에 대한 등급을 선정하는 것은 대개 인제 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준 갖고서. 그중에 하나의 또 잣대 부분이 학력과 경력 말고 수행 능력 갖고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해낼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가장 낮은 단계는 직무 전문성은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등급은 혼자서 여러 개를 해낼 수 있는 수준. 세 번째는 혼자서 여러 개를 해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관련되는 것을 타인에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직무 수행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해낼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측정한다 그러면 이런 잣대로 해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무 전문성 중에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라 그러면 교육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식, 나리지, 그다음에 스킬 해서 행동 또는 기술 해 가지고 스킬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태도, 애티튜드, 그래서 KSA, 이 세 가지 부분이 결국은 직무 전문성에 있어서의 콘텐츠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각각 지식이든 스킬이든 태도든 레벨이 차이가 나요,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직무 전문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는다면은 어떤 특정한 직무의 담당자들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업무 목표가 됐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예시를 좀 들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주로 이제 특정한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여된 업무 목표에 관련되는 능력에 대한 평가예요. 거기서 그렇게 한정을 지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태도, 이걸 측정한다. 그런데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이와 같은 부분을 측정할 때의 방법은 좀 구별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과 스킬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태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잣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쉬운 거 어려운 거의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서 그거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회사의 공통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통 역량은 everybody예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데, 내가 수행하는 그 직무 관련해서만 요구되어지는 행동에 관련된 역량이 있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R 담당자라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 또는 문제 해결, 또는 뭐 시간 관리, 이런 부분은 국한되는 거거든요. 에브리바디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HR 업무하는 데는 필요해. 이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 역량들은 통상적으로 그 역량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 행동들이 존재해요. 그걸 갖고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역량에 대한 거를 평가할 때는, 측정할 때는 측정의 척도가 빈도입니다. 행동의 빈도예요. 항상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량을 가장 잘 표현하는, 드러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 행동을 갖고서 측정하면 되는 거죠. 항상 그러냐,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근데 그 중거 행동은 회사에서 설정하거나 회사에서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나라에서, 또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만든 역량에 대한 중거 행동들이 이미 존재는 해요.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끝으로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공통 역량. 이 부분도 직무 전문성 영향은 미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정한 공통 역량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10년 뒤에 5년 뒤에 그 어려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세우고, 근데 그것을 올해치 할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이 쉬운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비전 달성에 필요한 뭔가 남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그렇게 설정한 것이 바로 공통 역량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정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역량이 만만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통 영역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쉽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행동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거 갖고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문적인 스킬이나 기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직무 수행의 기본 역량, 그다음에 모두에게 정해진 공통 역량 등을 통해서도 직무 전문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증이나 학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 갖고도 충분히 전문성은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누가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현업 부서장이죠.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공통 역량은 교육 주관 부서에서 잣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만든 것을 부서장이 활용하면 되죠. 근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대한 부분의 중거 부분은 교육 주관 부서보다는 현업 부서장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교육주관부에서 수행한다 그러면은 너무 일단 일이 많아지고요.
그거를 어차피 각 부서마다 거를 만들래도 현업 부서에 SME 주재 전문가가 나와야 돼요, 베테랑이. 어차피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부서의 리더들이 그런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 그것이 만들어졌다면 그걸 취합하면은 회사 차원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측정 툴이 방법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먼저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묻으신다면 저는 '현업 부서장에서 일단 만들어 보자.' 그게 좀 더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신 교육지원부서는 직무 기본 역량이나 공통 역량에 대한 그런 행동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중고 행동을 만들 필요는 있죠. 그렇게 좀 분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직무 전문성에 대한 거는 현업 부서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공통 역량에 대한 건 교육주管부서에서 그 평가에 대한 잣대를 만든다. 결국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의 수준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아는 거는 현업 부서의 리더고요. 그다음에 동료들이에요. 솔직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버 보편적으로 직무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 이거보다는 특정한 목표를 놓고서 직무 전문성이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측정한다면은 아주 쉬워요. KPI 있지 않습니까? KPI가 뭐예요? 주어진 업무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 목표에 할당된 KPI가 어찌 보면 그 특정한 업무 목표에 관련해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직무 전문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잣대이다.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쪼금 더 심층적으로 인제 세분화한다면은 직무 전문성도 보고 직무 기본 역량도 보고 공통 역량도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그걸 감안해서 업적 평가와 역량 평가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직무 전문성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직무 전문성을 측정한다고 할 때 무엇 대비 무엇을 위해서 측정하느냐.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은 궁극적으로는 업무 목표 달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즉 주어진 업무 목표 달성해 내는 능력은 직무 전문성을 갖췄을 때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또는 업무 목표 대비 어느 수준인가를 측정한다면 그것이 직무 전문성에 대한 측정과 같은 잣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만든 그 업 역량 평가라든지 업적 평가에 대한 부분도 직무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방법으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돼 있고 KPI 제도가 도입된 데는 KPI를 정할 때 리더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 평가 연동되니까. 그래서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KPI 걸 평가한다면, 이미 합의된 KPI 갖고 평가한다면 사실은 구성원도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는. 왜? 합의했으니까. 그 측정 KPI대로 평가한 값이 결국 직무 전문성에 대한 거고요. 그게 업적 평가로 반영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역량 평가가 있으면 그 역량 평가가 결국 직무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활용되는 겁니다. 근데 역량 평가에 대한 건 이미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공통 역량에 대한 거든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한 거든 이미 오픈돼 있어요. 그 업무 목표 수행할 때 같은 기본 역량이나 공통 역량 관점에서 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리더 입장에 보면은 1년 동안
기본 역량이나 또는 그 공통 역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갖고 있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거죠, 부서적인 평가한다면. 물론 대개 역량 평가할 때는 1차 평가를 당사자들이 해요. 하지만 2차 평가는 부서적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성원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지만 부서자 입장에서는 물론 성과를 점검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실적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면담을 통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게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성원이 보인 역량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1년 내내 구성원에서 관심이 없어. 뭘 했는지에 관심도 없어. 연말 때 역량 평가를 한다면 이때는 좀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 회사라면 주기적으로 성과 관리에 대해 점검과 면담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가를 사실은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뭐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좀 아쉬웠어. 이걸 잘했어. 이런 게 좀 부족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된다면 그게 나중에 역량 평가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착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특히 경영진 입장에서는 마치 회사에 직업 훈련 학교 같은 커리큘럼 만들고 그런 뭐 전문성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HRD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직업훈련 학교 같은 교육기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교육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이수한 사람을 뽑으면 되죠. 지금 겸업만 하면서 또는 그 여러 가지를 이제 혼자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인제 동시에 하고 있거나 또는 혼자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직업훈련 학교의 그 커리큘럼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부서에 곱하기 2개 정도 해 보세요. 그 숫자만큼의 교육 과정이 나와야 돼요, 이틀 분량에. 그거를 전업 혼자서 또는 다른 업무 겸임하면서 며칠 담당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서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거를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 목표의 달성을 통해서 직무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동의하신다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업적 평가, 역량 평가도 직무 전문성 향상 측정의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량의 평가에 대해서 회사에 만들어 놓은 준거 행동도 역량 평가 즉 직무 전문성 평가의 잣대로도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시리즈 지금 만들고 계속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직무 전문성 향상 방안에 있어서 인제 측정 방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좀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직무 전문성은 측정 가능하다. 특히 업무 목표를 관련해서 실적을 통해서 직무 전문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업무 목표에 대한 달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회사에서 보통 역량 평가와 업적 평가 두 가지로 한다. 역량 평가는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 발휘했던 역량에 대한 평가인데 주로 회사에서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공통 역량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 이 두 가지 부분이 역량 평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특정한 역량에 관련돼서 그 역량을 갖췄을 때 많이 나타나는 준거 행동들을 통해서 다음 같은 척도로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빈도입니다. 항상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즉 준거 행동에 따른 평가 척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면 그걸 통해서 역량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즉 특정한 목표 달성 관련되는 실적으로 역량 평가와 업적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직무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직무 전문성 관련해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수준인지를 지식에 관련해서 어느 수준인지 행동에
스킬이나 행동에 관련해서 어느 수준인지, 그러니까 쉬운 수준, 어려운 수준 중에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태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동영상에선 태도는 마인드, 관점이란 관점에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과 어려운 수준이 있다는 거죠. 즉 수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잣대들이 있으니 활용하자라는 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자, 직무 전문성 갖추기도 어렵고요. 평가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떳떳하게 구성원과 부서장 간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오해는 사그라질 수 있는 거죠. 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붉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수준이 나오니까 내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부분을 쉽게 발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해야 직무 전문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능력 개발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측정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